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농기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자연수 연산의 교환법칙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결합법칙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입니다. 자연수 사칙 연산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연산법칙 3가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분배법칙 중에서 결합법칙을 공부하겠습니다. 분배법칙과 연산의 순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결합법칙의 정의입니다. 결합법칙의 일반적인 정의는 주어진 집합에서 임의의 세 원소에 대해 주어진 연산을 할 때 앞의 두 원소를 먼저 계산한 결과와 뒤의 두 원소를 먼저 계산한 결과가 서로 같은 경우에 그 연산에 대해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연수 집합에서 사칙 연산은 덧셈과 곱셈은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뺄셈과 나눗셈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합법칙도 불성립하는 뺄셈과 곱셈은 발레를 보임으로 증명하고 성립하는 덧셈과 곱셈은 기납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뺄셈과 덧셈의 발레는 닫혀있는 범위에서 발레를 보입니다. 결합법칙은 정의에 의해 3개의 수가 필요합니다. 뺄셈의 발레로 19와 8과 3으로 된 연산입니다. 앞의 두 수의 연산을 먼저 한 것은 연산값이 8이고 뒤의 두 수를 먼저 연산한 것의 연산값은 14로 서로 다르죠.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눗셈의 발레는 닫힌 연산이 되게 세 수를 16과 4와 2로 정하겠습니다. 앞의 연산과 뒤의 연산 결과값이 2와 8로 다르므로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는 경우의 덧셈과 곱셈의 기납적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3, 4, 5를 더하는 경우에 3과 4를 먼저 더한 후에 5를 더한 결과값과 4와 5를 먼저 더한 후에 3을 더한 결과값이 12로 같으므로 동일률에 의해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곱셈도 3과 4를 먼저 곱한 것의 결과값과 4와 5를 먼저 곱한 것의 결과값이 60으로 같으므로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지금부터 덧셈과 곱셈의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연역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자연수 연산에서 덧셈의 결합법칙을 직접 증명하겠습니다. 연산이 이루어지는 전체 집합률을 자연수 집합으로 두겠습니다. 결합법칙에는 3개의 원소가 필요하므로 임의의 원소 A, B, C를 정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A는 덧셈 형식으로 풀어 쓰겠습니다. 1의 개수가 A개죠. B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C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물론 B개와 C개입니다. 우리가 증명해야 할 명제는 A 플러스 B, 앞에 두 개를 먼저 더하고 뒤에를 더한 것이 뒤에 것을 먼저 더하고 앞에 것을 더한 것과 결과값이 같아 하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더하는 계산의 순서에 관계없다는 것이죠. 증명을 하겠습니다. 좌변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바꾸어 쓰겠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B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A와 B에 더한 다음에 C를 더하죠.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 식의 의미는 A개를 더한 다음에 B개를 또 더하고 그 다음에 C개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이 식의 의미를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 세로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이 계산식이 가지는 의미는 여기에 적혀 있는 1을 전부 더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오는 수가 있으면 그 수가 결과값입니다. 그런데 더하는 방식을 좀 바꿔서
밑에 있는 두 줄을 먼저 계산하고 다음에 남아있는 줄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죠. 그러면 이 줄이 B이고 이 줄이 C입니다. 따라서 B 플러스 C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A를 계산하겠습니다. 물론 이 A를 뒤에서도 관계없죠. 그럼 순서대로 B 플러스 C를 더하고 A를 쓰겠습니다. 그런데 덧셈 연산은 교환법칙 성립하므로 이렇게 바꾸어서도 관계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 식이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우변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변이 되죠.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까 동일률에 따라서 안에 있는 것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같아 증명이 됐죠. 자연수 연산에서 곱셈의 결합법칙을 직접 증명하겠습니다. 연산이 이루어지는 전체 집합률을 자연수 집합으로 두겠습니다. 임의의 원소 A, B, C를 택합니다. A를 지금같이 해왔던 방식대로 풀어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플러스 기호가 없이 숫자만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A개죠. B개고 C는 C개입니다. 우리가 증명해야 할 내용은 A 곱하기 B를 먼저 한 다음에 다시 C를 곱한 결합값이 B와 C를 먼저 곱한 다음에 A를 곱한 결합값과 같다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증명하겠습니다. 좌변을 바꾸어 쓰면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곱셈의 정의에 의해서 A를 B번만큼 반복 더하는 것이죠. 더하는 것을 밑으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곱하기 두 번째 현상 곱하기 C를 하게 되면 이 전체를 C번 반복 더하는 것이죠. 한 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셈 마지막에 한 번 더 있겠죠. 이렇게 여기서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계산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서 숫자를 색깔을 바꿀까요? 여기에 있는 1을 먼저 묶습니다. 그럼 이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수의 집합은 여기에도 있죠. 그리고 가운데도 있고 끝에도 있습니다. 파란색 수의 묶음이 몇 개 있느냐면 C를 곱했으니까 이것이 C번을 곱했으니까 C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적혀있는 1을 전부 더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먼저 파란색 안에 들어있는 수만을 먼저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B만큼 되어 있는 것이 C번이 있으니까 정의에 의해서 B 곱하기 C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수를 더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같은 블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같은 블록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같은 블록이 있습니다. 이런 블록이 1번은 여기도 1번이 있고 여기도 1번이 있겠죠. 그리고 2번은 여기도 2번이 있고 여기도 2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C번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B 플러스 C와 같은 형태의 수가 C A개만큼 있는 거죠. A개만큼. 이 빨간 크랑 파란 것이 한 묶음이니까 묶음이 있는 개수가 이만큼 있습니다. 이것이 A개죠. 따라서 곱하기 A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했듯이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므로 순서를 바꿉니다. 이렇게 쓰면 이 식이 바로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우변이 됩니다. 좌변과 우변이 일치하므로 동일률에 따라서 안의 것도 같아지겠죠. 그래서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되어서 증명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연산의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경우에 연산의 결합법칙이 실제 연산의 계산에서 어떤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은 계산식에 여러 개의 항이 적혀 있을 때 D의 항을 먼저 계산해도 연산값이 변하지 않으므로 연산의 항이 적혀 있는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계산하는 항의 순서를 계산하는 사람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연수의 덧셈의 실제 계산에서 많은 수를 더하더라도 계산하는 항은 적힌 순서에 전혀 관계없이 편의에 따라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래서 10까지 더하는 계산을 보겠습니다. 1 플러스 9, 2 플러스 8, 3 플러스 7, 4 플러스 6이 언제 계산하든 계산이 가능합니다. 왜?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요. 그렇게 하여 계산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연수의 곱셈의 실제 계산에서도 수가 적혀 있는 순서에는 무관하게 계산식에 나와 있는 어떤 수든 필요에 따라서 곱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덧셈이나 곱셈에 포함되어 있는 수는 어떤 순서든 한 번만 계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수 덧셈과 곱셈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모두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는 덧셈과 곱셈을 계산할 때 숫자를 적는 순서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계산하는 순서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서 참으로 편하게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자연수의 사칙 연산에서 덧셈과 곱셈은 계산식에 적혀있는 순서에 관계없이 계산 순서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결합법칙을 직접 연역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연수 연산법칙의 세 번째 법칙으로 분배법칙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